옛날 밀양 고을에는 아무도 오래 버티지 못하는 관아가 하나 있었다. 새로 부임한 사또들은 하나같이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이 들거나 겁에 질린 채 관아를 버리고 달아났다.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었다. 사람들은 밤이 되면 관아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밤마다 여인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무렵 젊은 사또 한 명이 새로 밀양 고을로 부임하게 되었다. 이름은 이준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 수군거렸다. 하지만 그는 그런 말을 믿지 않았다. 귀신이 무섭다고 관아를 비워둘 수는 없지. 부임 첫날 밤이었다. 관아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아전들조차 해가 지자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사또 혼자만이 등불 아래 앉아 서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였다. 멀리서 여인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바람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사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방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다. 마당 끝 우물 근처에 흰 소복 차림의 여인 한 명이 서 있었다. 긴 머리는 젖어 있었고 맨발에는 흙이 묻어 있었다. 사또는 순간 숨이 막혔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누구냐?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창백한 얼굴이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억울합니다. 사또는 여인을 바라봤다. 여인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를 죽인 사람을 아무도 벌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관아한 등불이 흔들렸다. 사또가 한 걸음 다가가려던 순간 여인은 천천히 손을 들어 우물 아래를 가리켰다. 그리고 안개처럼 조용히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사또는 곧바로 사람들을 불렀다. 그리고 우물을 뒤지라고 명했다. 아전들은 겁에 질렸다. 그 우물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전에도 뒤졌다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몇 사람이 밧줄을 타고 우물 아래로 내려갔다. 잠시 뒤였다. 우물 아래에서 사람들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진흙 속에서 사람 뼈가 발견된 것이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사또는 직접 우물 아래로 내려갔다. 잠시 뒤 사또는 진흙 속에서 붉은 비녀 하나를 꺼내 들었다. 마을 노파 하나가 그 비녀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월향 아씨 것입니다.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월향은 몇 해 전 혼인을 앞두고 갑자기 사라진 여인이었다. 그동안 사람들은 그녀가 다른 사내와 달아난 줄만 알고 있었다. 사또는 곧바로 당시 관에서 일하던 하인들을 불러들였다. 하지만 모두 입을 다물었다. 사또는 며칠 동안 하인들을 하나씩 따로 불러 신문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늙은 하인 하나가 몰래 사또를 찾아왔다. 늙은 하인은 벌벌 떨며 말했다. 그날 밤 월향 아씨를 우물가로 끌고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또는 눈빛을 굳혔다. 누구였느냐? 하인은 주변을 몇 번이나 살핀 뒤 작게 말했다. 관아 아전, 종석이었습니다.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종석은 오랫동안 관아 일을 맡아오던 아전이었다.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성질 사납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워낙 오래 관아를 드나든 탓에 아무도 쉽게 건드리지 못했다. 늙은 하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월향 아씨가 혼인을 앞두고 있었는데 종석이 술에 취해 억지로 겁탈하려 했습니다. 월향 아씨는 도망치다가 우물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사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이후 이전 사또들 역시 월향의 혼령을 봤다고 했다. 하지만 종석은 관아 안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겁이나 입조차 열지 못했다.
사또는 곧바로 종석을 잡아들이라 명했다. 하지만 이미 종석은 관에서 사라진 뒤였다. 포졸들은 밤새 고을 안팎을 뒤지기 시작했다. 주막이며 나루터, 장터까지 모조리 수색했다. 하지만 종석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던 사흘째 밤이었다. 관아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관군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사또나리. 우물가에서 종석을 봤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또는 곧바로 사람들을 이끌고 우물로 향했다. 밤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다. 우물가 주변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그때였다. 우물 아래쪽에서 사람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포졸들이 횃불을 비추자 우물벽 아래에 종석이 쓰러져 있었다. 종석은 온몸이 흙탕물에 젖은 채 겁에 질린 얼굴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살려줘. 그 여자가 계속 따라온단 말이야. 사또가 다가가려는 순간이었다. 종석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우물 아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기 있다. 포졸들이 동시에 아래를 내려다봤다. 하지만 우물 아래에는 검은 물밖에 보이지 않았다. 종석은 미친 사람처럼 몸을 떨었다. 분명 봤다니까. 월향이 거기 서 있었다고. 결국 종석은 그 자리에서 모든 죄를 털어놓았다. 술에 취해 월향을 붙잡았고 도망치던 월향이 우물 아래로 떨어졌는데도 겁이 나 아무도 부르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분노했다. 종석은 곧바로 포박되었다. 그날 밤이었다. 사또는 다시 관아 마당에 홀로 서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우물가 저편에서 흰 소복 차림의 여인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월향이었다. 하지만 처음과 달리 그 얼굴에는 원망도 슬픔도 없었다. 월향은 조용히 사또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달빛 아래에서 안개처럼 사라졌다. 그날 이후 관에서 여인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